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거액 재산을 숨기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꼼수로 재산 공개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남국 코인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0여억 원대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네. 이 재산 공개 때 자신의 재산, 거액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네. 꼼수로 지금 공개를 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남국 의원이 지금 그 재산 공개를 할 때 대개 한 10억여 원 평균 예, 그렇게 되네요. 신고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내용이 있지만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드러날 수 있는 현재 신고를 해야만 하는 그런 액수로만 한 10억 원 정도 재산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코인과 관련돼서 거래한 날짜를 특정해서 찾아봤더니 하필이면 2021년, 2022년 12월 31일 날 거액의 코인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죠? 그건 뭐냐면 12월 31일 날이 바로 신고 기준일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신고, 공직자 재산 신고가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딱 그 이 8월 코인을 샀다 그러면 예금 통장에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인을 산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바로 코인으로 바로 빼돌려서 현금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코인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 등록 대상이 지금 아니니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잔머리로 굴린 거네요. 그렇죠. 자그마치 2021년 12월 31일 날 90억 원을 매수했고요. 또 2022년 12월 31일 날 10억 원어치의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 해 연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한 달 이내,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러면 10월 31일이 기준일이니까 그때는 딱 그 통장 잔고를 0원 내지는 10,000원만 하고 그 다음에 며칠 후 1월이 딱 해를 넘기고 그것을 다시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겁니다. 이야, 그런데 라면만 먹고 뭐 구멍 뚫린 고무신 신발 신고 아주 청년 먹은 이 정치인으로 이렇게 본인은 유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기사대로라면 90억 원어치를. 그렇죠. 2021년 12월 31일 김남국의 재산은 당시 신고한 12억 원까지 합치면 10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코인을 사기 전으로 따지면 사실 신고해야 될 자산이 102억 원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현행 법적으로. 근데 2021년 말에 네. 지금 신고한 재산이 12억 6,794만 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90억을 합치면 102억이 되네요. 102억. 그러니까 그 현행 법률상으로 그 코인을 사기 직전 시점으로는 102억 원의 자산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뭐 톱10 중에는 들어갈 것 같네. 톱10 정도 뭐 충분히 들어가죠. 기업원은 몇 사람 국회의원들을 빼놓고 뭐 이상직이니 뭐 이런 사람들 예. 빼놓고. 예. 이야,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 기관이든 뭐 본회의 기관이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김남국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니까 여러 가지 P2E라든지 이런 합법화를 통해서 합법화를 주장하는 발의를 통해서 코인 가격을 이렇게 급상승시키고 자신은 거기에 대한 이득을 취하고 하는, 그리고 또 이 짬짬이 모든 코인 거래를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코인 거래가 주업이고 국회의원은 부업이었다. 국회의원은 코인 거래를 위해 부캐라고 합니까? 그렇죠. 부캐. 예,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금배지를 다는 사람, 이렇게 지금 여겨질 정도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는 서울 남부지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 6부에서 네, 남부지검이요. 이진동 부장검사가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네. 이른바 잡코인들 이런 것들을 미리 사가지고 네.
상장하면은 팔아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지검이 바라보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 두 가지입니다. 혐의를 적시를 건 혐의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지금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 혐의의 상당 부분 증거를 입수했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김남국의 코인 거래는 위마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위마매? 위믹스와 그다음에 마브렉스, 그다음에 메타콩스 이 세 가지가 가장 지금 핫한 거고요. 여기서 위믹스와 그다음에 마브렉스, 메타콩스는 좀 다릅니다. 위믹스는 지금 코인 업계에서 제일 로비가 어마어마했던 정말 네. 가장 핫한 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믹스의 직원들은 거의 뭐랄까요, 막 뭐 어깨가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그리고 그 돈으로 실제로 빗썸 있지 않습니까? 네. 빗썸 같은 거래소도 자기네들이 이대주주로 투자를 하고 뭐 돈이 쌓여서 뭐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핫한 그런 코인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브렉스 메타콩스는 사실 잡코인입니다. 이건 상장도 되기 전에 되지 아니한 상태로 지금 김남국이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성격이 약간 다르지요. 특히 유믹스 같은 경우는 네. 국회를 상대로 해서 로비 활동을 많이 벌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에어드롭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유믹스 그거 네네. 갖다 코인들 팍 풀어댄 거죠. 네네. 국회의원 또 보좌관들한테. 네. 그래서 국회 출입 기록이 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을 잠깐 코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A 주식이라고 우리가 위믹스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떤 주식을 샀는데 뭐 200원에 샀습니다. 샀는데 갑작스럽게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20억 원이 됐다. 200원인데 20억 원이 됐다. 이런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저기 저 수사에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언제나 권력, 이 투자나 투기에 대한 어떤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라든지 혹은 기업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백지신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백지신탁하지 않고 어떤 주식을 수백 배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으면 당연히 공직자윤리법에도 걸리고 또 검찰 수사도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 그렇죠. 코인이 법적으로 지금 뭐 이 공직자 뭐 그 재산 공개에 안 들어갈 뿐이지 이렇게 불법적인 어떤 그런 그 이 거래의 현황, 즉 어떤 정보를 미리 받아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주식을 사고 팔았 코인을 사고 팔았다든지 혹은 이 코인에 관련돼서 이 코인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권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제공했다든지 이런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이 수사를 해야 되고 바로 그 점에서 뇌물수수 혹시 두 가지죠. 만약에 이것이 그 주식을 주식을 발행한 위믹스와 결탁을 해서 했다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고 위믹스를 모르고 자기가 알아서 했다 그러면 주범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믹스만 하더라도 2021년 9월에 네. 김남국 의원이 20억을 투자해갖고 네. 80 내지 100억으로 지금 튀어 올랐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미리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없이 왜 어떻게 그 유믹스라는 초기에 나올 때는 자본이나 다름없는데 네네.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예. 80 내지 100억을 그러네. 이거를 얻다가 한다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찰은 그 다음 상황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억 가까이 뭐 올랐다고 합니다. 100억에서 200억. 네. 근데 그렇게 오른 그 코인의 값을 어떻게 했냐면 또 자기의 또 다른 지갑으로 이전시켜 갖고 예. 이름 모를 자코인들을 다 산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옮기다 보면 위믹스와 관련된 불법 거래를 숨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자코인을 사고 들이면서 도리어 또 다른 어떤 자코인들을 마브렉스나 메타콩스 같은 정말 위믹스보다도 이름이 너무 없는 그런 코인들을 사고 팔면서 또다시 급등시키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요.
거래소가 돼서 그런 유동성 공급이라고 표현되는 스스로 거래소가 돼서 완전 이름 없는 자코인들을 이 여러 가지 상품으로 구비해 놓고 거래를 시켜갖고 자기는 수수료를 받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이 마블엑스 네. 또 메타콩즈 네. 이름도 참 이상하네요. 메타콩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9억, 4억 원 이렇게 상장 전에 매입을 해갖고 네. 상장하니까 수십 배가 올라가지고 여기서도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이 보는 것은 한 200억 정도의 네, 수익을 올린 것 아니냐. 네. 그 이후에 이제 김남국이는 다 손해를 봐갖고 지금 돈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다 숨겼는지 누가 합니까? 어디 이 지갑에다가 숨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코인을 현금 인출을 한다 그러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어차피 현금 인출을 하는데 자기 계좌로 인출할 거 아니냐. 예. 자기 그러니까 은행 계좌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계좌로 돈이 들어와야 인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코인 이외에 현금을 주고받으면 다 거래가 남잖아요. 제가 네. 선배님한테 돈을 보내면 선배님 계좌에 남잖아요. 다 네. 노출이 되죠. 그런데 코인은 다릅니다. 코인은 예를 들어서 선배님의 가상 계좌가 있고 내 계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배님의 계좌로 갔을 때 가상 코인에서 내가 쪼개서 보냈을 때 안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비밀리에 그것을 은밀하게 그러니까 지갑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해외에도 지갑을 두고 있다고. 그렇죠. 뭐 하드 월렛, 뭐 콜드 월렛 그래갖고 네. 하드 월렛은 다 공개가 되는데 콜드 월렛은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콜드 월렛으로 해서 내가 아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코인의 어떤 대금을 이 코인으로서 집어넣고 그 사람이 인출을 하면 사실 나랑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은닉한 것. 그러니까 이런 자금을 은닉해서 세탁하는 것이 하필이면 또 대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은닉해서 현금을 빼돌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선 자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런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김남국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래서 검찰은 사전에 네. 정보를 줘갖고 했다면 그건 뇌물죄가 되는 네. 것이고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네. 이 김남국 의원 외에도 네. 비슷한 시기에 10여 명의 아주 거액 그런 그 이믹스라든가 마블엑스, 메타콩즈 이런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에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전자지갑이라든가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청구를 했는데 또 기각해버렸다고 그러네. 김남국이도 두 번이나 청구한 걸 기각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동안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밝혀졌는데 바로 남부지법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증권합동수사단이라든지 또는 남부지검이라든지 여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권 금융 범죄를 지금 남부지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남부지법이 이걸 관할을 하는데 이 남부지법에서 지금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한 영장의 초점이 어떤 초점이냐면 지금 김남국이 하는 마블엑스나 메타콩스의 비슷한 시기에 저 코인을 사서 비슷한 시기에 이 코인을 이건 완전 그러니까 시기도 똑같고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흐름이 똑같은 10개의 지갑을 지금 특정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남국이 패턴과 똑같다면 김남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겠죠. 그렇죠. 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공모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결탁했어. 어떤 관계인들 특히나 예를 들자면 이 코인을 발행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드러나면 충분히 이 거래 관계에서 불법 여부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남부지검법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두 번이나 기각을 했어요. 기각 이유가 뭐 그럴 듯은 합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이 혐의 혐의 없이 특정한 그 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뭐 노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는 하는데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남국이 했던 어떤 패턴은 굉장히 의심이 가는 패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패턴들이
그냥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똑같이 했다면 그 복잡성에 담긴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검찰이 든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정도의 어떤 유사한 패턴이라면 이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남부지법에서도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검찰에서 김남국 코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이런 그 불법 행위랄까 이런 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잡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까지도 지금 전부 털어가지고 이 코인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사가 조기에 이루어져서 코인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